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는 힌트들 잘 지금부터 파악해보죠. N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씩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공약주 제1장부터 열어볼까요? 제1장은 거래대금입니다. 자, 거래대금 싣고 움직인 종목들 어떻게 특징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1위부터 5위까지 상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리스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위는 포스코홀딩스고요. 에코프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이 매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네. 새롭게 등장한 종목도 있긴 한데요. 오늘 올라온 종목들의 특징 먼저 설명 들어볼게요. 이제 또 2차 전지죠. 맞아요. 이제 정말 2차 전지가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지겨우시리라 생각이 될 정도로 거의 매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이제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제는 이제 포스코 퓨처 M이죠. 그 다음에 뭐 LNF, 또는 이제 에코프로 BM. 사실상 이 세 종목이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시장에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고요. 뭐 그 중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LNF를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는데 30만 원 가격 기준으로 가격을 이탈치 않고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면 그 시점부터는 30만 원에 이탈치 않으면 추세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여하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매번 종목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조금 다른 종목이죠. 역시나 2차 전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미개척 분야인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인 CIS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IS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 장비 쪽에 있어서 상당히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2차 전지 생산 설비 장비에 있어서 거의 과독점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의 기업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내실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어떤 매각 이슈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대주주와 어떤 또 지분 매각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어 왔는데 사실 최근에 삼성 SDI와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연구 개발 이 소식은 아마 한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사실 진행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 SDI가 이제 그간의 연구 결과를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되었고 또 그와 관련된 과거 삼성 SDI와 지금 CISI의 그 어떤 업무 협약 또는 연구 개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부각되는 기사가 다시 한번 재차 노출되면서 시장에서 큰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이것이 미실현할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는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뭐라고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 SI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를 좀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2027년 정도가 되어야지 사실상의 어떤 프로토타입 그리고 상업화되기 직전 어떤 제품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다소 조금 물음표를 남기는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을 좀 보았을 때는 아마 2027년쯤에 실제 현실화가 가능할지 아니면 해당 기술을 전체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포기를 할지 결정이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서 CIS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에 오른 종목들 또 2차 전지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새롭게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요것도 사실은 2차 전지 카테고리였어요. 얼만큼 네. 2차 전지 내에서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 베팅해볼 종목을 고른다면 2차 전지 안에서 아니면 다른 쪽, 어느 쪽에서 오늘 나왔을까요? 역시나 이것도 2차 전지인데요. 네네.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양극재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소재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들 또는 이제 장비 쪽 이런 순서대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마지막 순환매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부품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종목명은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자, 세아 메카닉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생산하고 그 해당 2차 전지를 실제 납품을 하거나 또는 완성차 기업에서 해당 2차 전지를 받아가지고 자동차에 장착을 할 때 중요한 어떤 모듈 팩과 관련된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자동차라든지 여러 장비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 소위 테슬라 하면 다이캐스팅이라는 것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어떤 평평한 철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알루미늄 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특정 모양으로 프레스 형식으로 이제 눌러가지고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알루미늄으로 된 어떤 다이캐스팅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부품을 2차 전지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차 전지 관련 부품으로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종가상
6,390원 종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 또는 그 외 여러 회사들과의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의 어떤 큰 급등을 좀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방으로 5,900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손절선 잡으시고 목표가는 7,000원 잡으시면서 좀 느긋하게 거래 임하시고 또 진행 중에 슈팅이 나오면은 차분하게 차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대응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으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새롭게 공략할 종목을 찾음에 있어서 지금 네.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장의 포커스가 관심이 높은 쪽을 계속 보자. 네. 다만 시세가 아직 덜 온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쪽을 보자.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핵심일까요? 이게 두 가지 부로 나눌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주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름 구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오늘 미래나노탕이나 LNF 고가권에서 정말 치고 받는 정말 비중 베팅까지 하면서 스케일과 대의를 할 수 있겠지만 또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거나 아직 순환매적인 어떤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아직 반응하지 않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어찌 보면 조금 일찍 좀 매수하실 수 있게 좀 안내를 드리는 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세아 메카닉스 하나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까지 제시 받아봤습니다. 손절가는 5,900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오늘장 곧 마무리합니다. 4월 3일 월요일장 4월의 첫 거래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코스피 쪽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탄력을 강화해 나가는 오후장을 보냈는데요. 종가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수급상으로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코스닥 내에서 기관 쪽에서 매수 전환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드라마틱하게 늘고 있진 않지만 여기서 유지가 되는지 잠시 후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3천 계약 넘는 현재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우위 지금 선물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장 마무리하고요. 환율부터 수급 종목 찬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3일 월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이 차 전제 움직임에 주목한 또 하루가 오늘이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 변화, 그리고 환율에 대한 민감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는 그 흐름 속에 환율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환율 나오면 정리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일단은 지난 금요일장에 주말 사이 상승세로 마감했던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지는 못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움직였던 미 선물의 영향도 다소 받았는데요. 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마무리된 상황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한 가운데 2,472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잠한 하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잠잠했고 그리고 오후 들어서 탄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속한 2차 전지주에 대한 랠리가 또 한 번 돋보이는 하루였고요. 오늘 850선 위에서 코스닥 지수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수급 이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장중 내내 큰 손들이 들어오지 않는 수급 공백 상태였습니다. 개인만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자세를 연출했고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팔자세였는데 특히 외국인과 같은 경우는 금속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강도의 매도세를 오늘 보였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 쪽에서의 흐름이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판에 좀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까지 좀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로 1,000억 원가량의 지금 매도 우위로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 소폭이지만 매수 전환 체크해 보셨습니다.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어서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오늘 1,306원 선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고점이 1,320원 선이었는데요. 저점보다는 고점에 가깝지만 고점 대비로는 다소 하락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점프업이었습니다. 14원 넘게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 1,416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드릴게요. 사실 수급상으로 본다면 외국인은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구간에 오늘 움직임 나왔습니다. 종목들의 흐름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날아온 마이크론발 악재도 하나였을 거고요. 곧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될 예정인데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기간에 바닥론 속에 올랐다는 점이 부담으로 좀 작용했을까요?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세가 펼쳐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1%대 하락이었습니다. 자, 오늘 많이 시선을 집중하셨을 섹터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보이시는 2차 전지였을 겁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법안이 나오면서 그래도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시작에서 해석한 모양새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NF도 3.4% 오름세가 포착이 됩니다. 물론 오전장의 고점 대비로는 윗꼬리가 달린 상태지만 그래도 지수 대비 빨간불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막판에 쌀 업체 가운데서 힘을 한 번 더 받은 쪽은 삼성 SDI 쪽으로 확인이 됩니다. 1.36%로 3사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이 연출됐다라는 부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간은 2차전지 내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랠리가 돋보였다면 오늘은 코스모 그룹주의 랠리, 그리고 더불어서 포스코 그룹주의 안정적인 오름세도 특징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철강 섹터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리튬이라는 키워드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반짝반짝 빛났던 포스코 홀딩스의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요. 6.52%의 상승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보실까요? 최근에 건설 섹터에 대해서 바닥을 찍고 2분기 들어서는 해외 수주 본격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대표적으로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오늘까지 3거래 연속 동반 매수세 확인이 되는 동반 매수세 종목으로 3% 이상 올랐고요. 수급적으로 기대감 안고 있는 섹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우주항공 국방 쪽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이 8거래 연속 매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3% 이상 뛰는 흐름이 확인이 됐네요. 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죠. 자, 위원님께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거래일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지금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 봄이 왔죠. 네, 길거리 보니까 벚꽃도 많이 폈는데 종합주가지수도 2,500포인트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사실 2,500포인트까지 오는 과정이 사실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계속적으로 2,5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이런 어떤 과정 중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무신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시장, 물론 시장이 크게 빠지질 않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버텨주는 어떤 양상을 좀 띠고 있지만은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동반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시장과는 상관없이 역시나 지금도 어떤 명분과 재료, 뉴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반을 해가지고 시장의 수급을 끌어모으면서 단기 슈팅이 나온다든지 또는 어떤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온다든지 또 순식간에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오늘 시장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지수 믿고 종목 바이앤 홀딩 전략으로 버티시기보다는 수익 줄 때 챙기고 현금 쥐면서 좋은 기회를 좀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낫겠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종목군들 과대 낙폭 종목으로서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손실난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주가지수가 2,500포인트대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달 전이나 2주 전이나 뭐 지난주나 오늘이나 주가가 오히려 신저가를 갱신하거나 횡보 중인 종목군들 많이들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그러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좀 자제하시고 신규 매수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2,5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난 뒤에 눌림을 확인하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중장기 매수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찌 본다면 이제 프로 트레이더 분들이 좀 오전장에 짧게 거래하시고 이제 수익 챙기시고 시장을 좀 관조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수익률보다는 이제 수익금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내가 몇 프로 수익을 먹어야 돼 이런 어떤 이런 관점보다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목표치의 어떤 수익금을 좀 달성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AS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폐배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공유해 주셨고 네. 그래서 대장주격인 종목 두 종목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 먼저 AS 받아보려고 합니다. 세비캠이요. 그동안 좀 조정이었습니다. 네. 자, 오거랄 만의 양봉인데 반등의 신호탄일지 저희 목표가 14만 원 당시 받아봤거든요. 지금 요 종목 AS 좀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직전 저점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인데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그 자체가 사실 중국을 배제하고서는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원활하게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에 대한 어떤 소재, 각 소재별 재활용, 재환원이 상당히 좀 강조가 될 텐데 그런 어떤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강한 테마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느긋하게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11만 원 이하권 내에서는 모아가도 될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11만 원 선에서는 모아가도 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앞서 두 번이나 저희 추천받았던 성일 하이텍은 어떨까요? 사실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횡보 구간이라서요. 세비캠과 흐름은 그 궤는 같이 하게 될까요? 오늘자리 의미부여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에 있어서 좀 이슈화가 되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실제 세비캠보다 좀 나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단 실적과 매출액이 사실상 거의 2배 이상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소재 수출 제한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2차 전지 완제품 만드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산 그 자재를 또 소재를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 이슈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16만 원 기준으로 좀 이하권에서 물량을 좀 모아가시면서 손절선을 좀 타이트하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따금씩 최소 5% 또는 10% 가까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6만 원 기준으로 반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상방으로 17만 5천 원을 돌파하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바이앤홀딩 전략을 끌고 가시고 17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하시면서 박스권 매매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중에서도 새롭게 공략 지금도 가능한 종목이 있다라는 힌트도 주시고 계시네요. 자, 위원님 오늘 무방으로 소통 4시부터 이어가신다고 정보 들어왔어요. 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지 포인트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이 시장에서 더 똑똑해지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죠?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죠. 자, 오늘도 좋은 결과를 또 내었는데 어떻게 오늘 또 좋은 결과, 수익을 좀 이어갈 수 있었는지 하나씩 좀 리뷰를 하면서 내일장 함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마무리 함께 해보시고 내일장에 대한 준비 전략 위원님과 함께 잘 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한다는 점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홀인원 코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주신 종목 세아 메카닉스까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